DNA 포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 설명서. 허먼 조지프 멀러는 1930년에 새로운 눈 색깔 형질을 가진 돌연변이 초파리를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초파리의 엑선을 쪼여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질에 대한 연구한 유전학자입니다. 멀러는 엑선 실험을 통해서 학계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얼룩덜룩한 눈 색깔을 가진 돌연변이 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돌연변이 형질의 비밀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명체 내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색의 초파리는 이렇게 오장에서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체를 가진 여러 가지 유형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형의 세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유전자의 전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질 염색질 연구의 시작과 최대의 전환점은 야생형 초파리는 붉은 눈을 가지고 토마스 모건이 발견한 돌연변이 초파리는 흰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러가 발견한 돌연변이 초파리는 다양한 색의 혼눈이 섞여있는 모자이크 무늬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1년 알로하 한나 박사는 얼룩덜룩한 눈 색깔을 가진 초파리를 연구한 결과 이 형질은 새로운 돌연변이가 아님의 X선에 의해서 절단된 염색체 조각이 180도 회전하여 완전히 방향을 바꾼 나머지 염색체와 다시 붙게 되면서 눈색깔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가 동원체 주변으로 이동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원체가 대표적인 이질 염색질 구조로 전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1990년대 말에 밝혀졌습니다. 초파리의 눈색깔 결정 유전자인 화이트 X 염색체 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멀러의 초파리처럼 염색체 일부가 절단되었다가 다시 결합하면서 동원체와 경계 표지색이 멀어지고 이제 얼룩덜룩한 색깔의 모자이크 눈이 생기는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배발생 시기에 동원체에서부터 이질 염색질이 형성되어 이어던 진정 염색질 부위까지 압축 포장되는 정도가 정해지는데, 같은 세포 유형이라 하더라도 각 세포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색깔 유전자가 동문체 근처로 옮겨지는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압축 포장이 진행되는 정도는 세포마다 다릅니다. 한 개체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모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초파리에게는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눈색깔 형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생 초기에 진행되는 동문체의 압축 포장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근처 진정 염색질의 전사 효율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초파리는 유전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적합한 생물종입니다. 멀러가 얼룩덜룩한 색깔의 눈을 가진 초파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여러 생물학자들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이질 염색질 구조를 만드는 유전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룩덜룩한 눈을 가진 초파리를 돌연변이 화학물질에 노출시킨 후 초파리의 눈 색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질 염색질 구조를 만들 수 없게 된 초파리의 경우는 눈 색깔 유전자가 압축 포장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색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질 염색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빨간 눈의 초파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에서 얼룩덜룩한 눈을 가진 초파리로부터 빨간색 눈을 가진 초파리 21세기는 이거는 최태가 되자 정체되었던 이질 염색질 연구에 드디어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오세로 토마스 예너바인 연구팀과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오장에서 다뤘던 히스톤 단백질의 개념을 다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너바인과 앨리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후성 유전학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압축 포장의 결과물인 이질 염색질의 종류와 역할. 우리는 앞서 진핵생물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매우 작은 공간에 수미터 다른 DNA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이한 포장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핵생물에서 압축 포장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어떤 구역인지 압축 포장이 일어난 부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질 염색질이 반복되는 염기 서열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질 염색질이 발견된 곳이 반복 서열 구역이라는 사실부터 반복되는 염기 서열이 이질 염색질의 형성을 지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DNA 클러스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질 염색질은 전사 발현이 불가능합니다. 동원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개의 딸세포의 DNA 원본을 정확히 전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동원체는 이질 염색 상태로 방추사 결합을 도와주는 방추사 결합용. 염색소에 이상이 생긴 개체는 일반적으로 모체 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사산되지 않고 살아남아 태어나는 일이 가능했는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험으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의 염색체는 원형 형태라서 외부로 노출된 부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장균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위험 요소의 공격에 비교적 안전한 구조의 염색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 말단 부위인 텔로미어는 특히 DNA 분해 활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이질 염색질은 반복되는 염기 서열과 관련이 겹지만 반복 서열 없이 이질 염색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열형 효모의 교배형 결정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서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식토로 나타낸 것입니다. 효모의 성정체성은 안전한 조건에서는 처음 결정되었던 상태 그대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집단 내의 일부 개체에서 원래의 교배형 유전자 복사본을 제거하고 압축 포장이 되었던 다른 교배형 유전자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전사가능한 부위로 새로 끼워 넣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효모의 교배형에 따라서 분비하는 페로몬, 성호르몬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의 다른 페로몬을 분비하는 개체에 끌려 교배하게 되면 이 개체 상태의 유전체를 가진 접합자가 만들어집니다. 생물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rDNA 클러스터에는 수백 개의 단위체가 특정 염색체 위로 장직렬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리보솜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보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mRNA 분자에 담긴 정보에 따라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 분자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효소는 단백질이 아닌 RNA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RNA 중에서 효소 활성을 가진 분자를 리보자임이라고 부르는데 RNA의 자체 효소 활성 덕분에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초당 2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보솜 RNA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수는 생물종마다 다릅니다. 리보솜이 필요한 재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 복사본을 반복적으로 배열해서 준비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귀한 유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RNA 클러스터는 동원체 및 텔로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압축 포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rDNA 클러스터의 압축 포장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SIR2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 이렇게 아무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질 염색지를 만드는 압축 포장 기술의 원리는 이질 염색지를 만드는 압축 포장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압축 포장 기술은 생물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질 염색지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질 생명체의 동원체는 중요한 이질 염색질인데
동문체와 그 주변별을 구성하는 염기서열의 패턴은 생물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효모에는 출하형 효모와 분열형 효모가 있습니다. 출하형 효모와 분열형 효모는 생활소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유전체 구조의 후성유전적인 작동 시스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톤 메틸과 효소가 결합한 첫 번째 뉴클레오섬에서 히스톤 H3의 라이신 메틸기를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 뉴클레오섬으로 히스톤 메틸과 효소가 이동하여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첫 번째 뉴클레오솜을 기준하여 양쪽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절 염색질과 진정 염색질이 만나는 경계 표지석까지 계속됩니다. 해리포터에서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마법 지평이 필요한 것처럼 히스톤의 DNA를 압축 포장하기 위해서는 히스톤 메틸과 효소가 필요합니다. 즉 마법사는 히스톤이고 마법사가 사용하는 마법 지평이는 히스톤 메틸과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부린 마법은 히스톤 H3 메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파리에서 동문체 주변의 이질 염색질 형성 과정은 분열형 효모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초파리에서 압축 포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히스톤 마법사인 H4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동문체와 주변별을 구성하는 반복 서열로부터 합성된 비암호화는 이질 염색질 형성 과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DNA 포장 시스템을 사용해서 특정 구역의 염색질을 압축 포장함으로써 새로운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 보존을 위한 분자 저울은 유정질환, 혈액병과 생명의 발병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무발한증은 성별에 따른 증상의 차이가 눈에 띄는 유전질환으로 원인 유전자가 X 염색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으로부터 결함이 있는 땀샘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은 남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뿐이므로 결함이 있는 땀샘 유전자가 바로 발현되어 무발한증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딸의 경우에는 두 X 염색체 중에서 한쪽 땀샘 유전자는 정상이고 나머지 한쪽에만 결함이 있는 땀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며 또 결함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함이 있는 땀샘 유전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딸이 정상적인 땀샘을 가지는 보인자일 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그녀는 땀샘이 있는 피부와 땀샘이 없는 피부가 섞여 있는 모자이크 형태의 피부를 가지게 됩니다. 땀샘을 가진 피부와 무발한증 피부가 섞인 특이한 형질이 발현된 것입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분자 저울 시스템이라는 후성 유전적인 작동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유전자량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에는 발생 과정 중에 X 염색체 하나가 선택되어 전사불능 상태의 바소체로 바뀝니다. 이제 여성에게 나타난 특이한 무발한증 피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발한증, 성결정 시스템 분자 저울의 상관관계, 유성생식 생물체의 성결정 과정은 암수 유전자량의 불균형을 처리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폐 발생 초기에 배아소의 생식소가 분화되는데 배아의 생식소에 포함된 줄기세포의 운명은 SRY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SRY 유전자가 발현된 개체는 생식소가 정소로 분화되어 수컷이 되고 SRY 유전자가 없거나 발현되지 못한 개체는 생식소가 난소로 분화되어 암컷이 됩니다. 포유류의 성염색 XY에 닮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포유류 생명체의 진화 초기 단계에서는 성염색체의 XY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XY는 유전자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분자 저울 시스템은 유성생식하는 생물종에서 성별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섬유색체는 생물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X와 Y 염색체를 사용하는데 먼저 포유류의 XY 염색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생명체 유성생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을 만들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유르는 것의 X 염색체 하나를 바소체로 만들어 수컷과 유전자량을 맞추는 분자적으로 시스템 방식을 이용한다고 앞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파유르와 다른 방식으로 유전자량의 균형을 맞추는 생물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수 간의 유전자량 차이를 보정하는 시스템은 1930년대 허먼 조지 멀러 박사가 연구한 초벌이 모델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예번 꼬마 선충은 자연 상태에서 두 종류의 성으로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자웅동체로 대다수의 개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초벌이는 수컷이 X 염색체의 전사량을 2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선충은 자웅동체가 X 염색체의 전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분자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파유르에서 압축 포장된 성염색체의 발견과 의미는 1949년 머리바와 에와트 버트럼은 고양이 체세포의 핵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했는데 세포 분열 시기가 아닌데도 세포액 내에 뭉쳐있는 DNA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수컷 고양이의 세포에서 뭉친 DNA 덩어리가 없었고 암컷 고양이의 세포에만 뭉친 DNA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거치는 과학계의 관리에 따라 이 DNA 덩어리를 바소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바소체가 발견되고 10년이 지나도록 바소체의 정체가 오리무중 상태였는데 바소체가 고양이 이외의 다른 포유동물에서 발견되면서 이것의 정체를 발견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소는 고도로 응축된 X 염색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X 염색체 이런 응축이 덜 된 상태의 실뭉치로 보였습니다. 바소체 1961년 리안 러셀과 메리 라이언은 바소체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소체는 포유류의 암컷이 또 X 염색체 하나를 특수 압축 포장하여 전사를 차단한 것이며 바소체 형성을 통해 암소의 섬역체에서 생기는 유전자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소체는 포유류에서 암소 성염색체 유전자량의 균형을 맞추는 작동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지 모델을 이용하여 이 가설을 증명했는데 생지는 털 색깔 결정 유전자가 X 염색체에 그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털 색깔 유전자형의 이형 접합인 암컷을 이용한 연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소체가 되는 X 염색체가 그냥 무작위로 선택되는지 한 번 만들어진 바소체는 생존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털색깔 결정 유전자가 이형 접합인 암컷 생지의 경우에 털색깔 결정 유전자는 검정 털을 만드는 정상 털색 대립 유전자와 흰색 털을 만드는 도림전이형 대립 유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남자 정자 수정 수정란의 발생 과정에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배아 시기의 줄기세포에서 X 염색체 중의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압축 포장이 되면 그것은 바소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피부세포가 될 운명을 가진 세포에서 돌연변이형 대립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가 선택되어 바소체로 된 경우에 정상 털색 대립 유전자만 전사 발현되므로 검정털을 가진 피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바소체로의 선택이 모든 생명체에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멸치 미래 정해진 종도 있습니다. 켈리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의 털색깔도 바소체 형성과 관련했습니다. 잉어나 땀샘이나 생쥐의 털색깔의 경우처럼 고양이도 암컷의 경우에만 모자이크 털색깔이 나타납니다. 흰색과 누런색, 검은색 털이 섞인 모자이크 형질은 이런 바소체로 일한 결과이며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통 삼색 고양이로 불리는 캘리코 고양이 품종입니다.